네, 안녕하세요. 코드프레소 김지훈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딕셔너리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는요, 딕셔너리의 데이터 타입 테스트예요. 데이터 타입 테스트라는 거는요,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딕셔너리에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딕셔너리에서는요, 데이터 타입, 어떠한 데이터의 타입이든지 대부분의 데이터 타입을 값으로 가질 수 있어요. value에는요, 값으로 가질 수 있는데, 하지만 키에는 사용될 수 있는 값들이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들이 사용이 될 수 있고, value에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들이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런 d라는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시고요. 그 변수 아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라는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요. 이 d라는 변수에 지정될 값이 딕셔너리다.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딕셔너리로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에 사용될 키 값들을 저희가 추가를 합니다. 키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총 6개의 키를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그 키는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문자열을 가지고 문자열 데이터를 키로 지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키로 지정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밸류들을 저희가 다 다르게 한번 넣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 이제 키로, value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숫자, int형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14와 같은 float도 value로 사용될 수 있고요. true와 false와 같은 boolean 데이터 타입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value 값으로는 list 같은 데이터도 이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것처럼 이런 딕셔너리 내에 이제 딕셔너리 값을 이렇게 value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딕셔너리의 value에는 모든 값들이 다 저희가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앞선 장표에선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배웠죠? value에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값들을 이제 넣을 수 있다였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값에는 몇 가지 제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제한들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요, value 쪽에는 이 d라는 변수의 딕셔너리에는 value는 모두 다 문자열을 넣어줬어요.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에러가 안 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앞선 장표에서 확인됐던 문자열 스트링으로 다 value 값은 통일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키 값을 저희가 다 다르게 해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int를 넣어줬고요. 두 번째는 float, 세 번째는 이제 true, false, boolean이죠. 그 다음은 이제 list나 이제 딕셔너리를 넣어봤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보시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에러예요?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러의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unhashable type 이라고 되어 있고 list가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키 값으로서 저희가 list를 사용을 했을 때 에러가 난 거예요. 뭐라고 에러가 났죠? unhashable type이다. 이 unhashable이라는 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은 단순히 키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사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nt나 float이나 boolean 그리고 앞서 봤었던 string, 문자열 같은 거는요. 키로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list 데이터형은 딕셔너리의 키값으로 사용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도 사실 키값으로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튜플도 사용이 될 수 없고요. 저희가 자료 구조라고 배운 애들은요.
이 딕셔너리에서 키 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딕셔너리의 루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스트를 배울 때도 루핑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이 루핑이라는 건 어떤 거죠? 딕셔너리 또는 저희가 앞서 배웠던 리스트에서 루핑은 리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개수, 원소의 개수의 만큼 포문과 함께, 포문이라는 반복문과 함께 사용하셔서 리스트 자료 구조에 담겨져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딕셔너리의 루핑도 이제 동일한데요. 저희가 앞으로 포문을 이용해서요, 포라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의 만큼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딕셔너리의 루핑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예제로 사용할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딕셔너리에는요, 변수의 이름을 this, 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딕셔너리를 중괄호로서 표현을 해서 안에 원소들을 넣어주는데요, 총 3개의 저희가 키를 입력을 할 거예요. 각각의 키는 브랜드, 모델, 이어라는 3개의 키 값을 넣을 거고요. 그 키 값에 매핑되어 있는 포드, 머스탱, 1964라는 값을 이제 가지고 있는 저희가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딕셔너리에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의 원소가 존재하는 거고요. 각각의 원소는 키 값과 밸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만들어온 딕셔너리를 프린트문을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키를 가지고요, 각각의 키에 매핑되어 있는 값들을 가진 딕셔너리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 저희가 만든 딕셔너리를 이용해서요, thisDic이라는 딕셔너리를 앞서서 만들었었죠. 그 딕셔너리 이용해서 실제 루핑을 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하나하나의 각각의 원소들이 키 값과 거기에 매핑되어 있는 밸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배웠던 리스트의 루핑과 다르게 저희가 포문을 이용해서 딕셔너리 객체에 접근을 할 때요, 키 값만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밸류 값에만 같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키 밸류 값을 같이 가져와서 사용하는 3가지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루핑을 돌 수가 있습니다. 그 루핑을 도는 3가지 방법 중에 이번에는 키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루핑을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정보를 이용해서 루핑을 도는 거는요, 딕셔너리의 가장 기본 방식입니다. 루핑을 하는 가장 기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대로 포문을 이용해서 in 뒤에 루핑을 돌고자 하는, 반복문을 이제 돌리고자 하는 객체를, 이제 딕셔너리 객체를 넣으시면요, 이 x라는 변수에는요, 이 딕셔너리의 각각의 순서에 맞춰서 키 값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x 값을 for 루프를 돌면서 출력을 하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저희가 장표에서 만들었던 키 값인 브랜드, 모델, 이어라는 값이 순차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밸류 값을 이용해서 딕셔너리 루핑을 이제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내용과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데요, 앞서 배웠던 내용처럼 포문에 in 뒤에 저희가 루프를 돌고자 하는 딕셔너리 정보를 넣어주시고 변수를 넣어주시면요, 이 키 값, x라는 변수에 이 딕셔너리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키 값이 순차적으로 매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키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밸류 값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방법은 딕셔너리 객체 자신에다가 그 키 값을 넣어주시면은 그 해당 키에 매핑되어 있는 밸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값을 출력을 해주시면은 앞서 봤던 이제 예제와 다르게 각각의 키에 매핑되어 있는 밸류 값인 포드, 머스탱, 그 다음에 연도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딕셔너리에 이제 밸류 값을 이용해 루핑을 도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볼 텐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저희가 포문을 이용을 할 거예요. 대신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저희가 in 뒤에 딕셔너리 객체를 넣어서요. x라는 이제 변수의 키 값이 매핑이 되도록 하는 거를 기본으로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밸류 값을 접근하고자 할 때는 이 코드 블록 내에서 this dig이라는 이 딕셔너리 객체에 이제 대괄호를 치시고 거기에 키 값을 넣어서 접근을 하는 조금 번거로운 작업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는 이번에는 키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무조건 밸류 값만 있으면 돼. 그래서 앞서 저희가 진행했던 이런 방식은 조금 나한테는 불필요한 방식이야 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in 뒤에 그냥 기본적인 딕셔너리 객체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앞서 시간에 배웠던 딕셔너리에서 제공한 딕셔너리 자료구조에서 제공하는 value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은 딕셔너리에 담겨져 있는 저희가 밸류 값만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었죠. 예, 그렇게 저희가 dictionary.values라는 값을 이제 in 뒤에다 넣으시면은 x라는 값에는 키 값이 아닌 밸류 값이 매 루프를 돌 때마다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와 같이 번거롭게 쓸 필요가 없이 바로 print x를 해주시면은 딕셔너리에 각각의 키에 매핑이 되어 있던 이제 밸류 값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Ford Mustang 1964년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아까 딕셔너리 루핑, 딕셔너리 이용해 반복문을 돌릴 때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키를 가지고 이제 루핑을, 반복문을 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value를 이용해서 루프를 도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거였을까요? 키와 value 값 모두를 다 이용해서 루프를 도는 반복문을 수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방법인 키밸류 정보를 이용해서 루핑, 반복문을 도는 작업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for를 쓸 거고요. 근데 for은 in 뒤에 이제 사용하는 값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for in 뒤에 딕셔너리 이름을 쓰시고요. 그 뒤에 .items라는 함수를 이제 저희가 사용해 주시면요. 딕셔너리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키와 밸류 값을요. 이렇게 튜플 형태로 끄집어내 주게 됩니다. items가요. 저희가 만약에 이 딕셔너리, thisdict라는 딕셔너리에 3개의 값이 있었다. 그러면은 각각 딕셔너리 3개에 있는 값을 이렇게 키밸류를 하나의 페어로 해서 3개의 튜플 값을 던져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즈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루프를 도시게 되면은 매 루프마다 키와 밸류가 매핑되어 있는 튜플을 아웃풋으로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문에서 저희는 원래 하나의 변수로만 값을 받았었죠. 하지만 저희는 이 튜플 안에 두 가지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언패킹해서 각각의 변수 x와 변수 y로 값을 리턴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각 this dictionary에 들어있는 원소들이요. 각각의 원소들이 키 값은 x에 매핑돼서 이제 매핑이 되게 되고 할당이 되게 되고요. 밸류 값은 y 값에 이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rint x, y를 해주시면요. thisdict라는 딕셔너리에 들어있던 값이 순차적으로 앞에는 키 값, 그리고 한 칸 띄고 뒤에는 밸류 값 해서 총 3개의 담겨져 있던 원소가 키, 밸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엔 딕셔너리에 이제 키 정보가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딕셔너리에 키 정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저희가 굳이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앞서 저희가 리스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a라는 변수에 3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리스트에 들어있는 원소들에 접근을 할 때는 변수 이름 뒤에 인덱스, 포지션 정보, 위치 정보인 인덱스를 딱 쓰셔서 해당 값에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으셨었습니까? 하지만 이랬을 때 저희가 3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를 이 딕셔너리 객체에 3 하고 물어보면은 접근을 하고자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에러가 났었습니다. 어떤 에러요? out of range. 한마디로 네가 만든 A의 변수에 담겨져 있는 네가 만든 리스트에는 3이라는 위치 정보를 가진 값은 없어.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 해서 에러가 났었습니다. 딕셔너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렇게 0번 키, 1번 키, 2번 키를 하시고요. 각각의 키에 매핑되는 값을 0, 1, 2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는 3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이 딕셔너리 데이터에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면요. 위와 같은 똑같은 에러는 아닌데요. 비슷한 종류의 에러가 나요. 존재하지 않는 키입니다. 라고 에러가 납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때 뭐 존재하지 않는 값일 때 갑자기 에러가 나서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시면 상당히 곤란하시겠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딕셔너리한테 직접 값을 이렇게 접근을 하기 전에 딕셔너리한테 이 값이 존재하니? 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키 값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지 않게 접근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방법이고요. 이렇게 값을 있는지 없는지 해당 키 정보가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는지 있는지를 물어보는 명령어는요. in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in이라는 명령어 뒤에 대상이 되는 딕셔너리 객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 앞에는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키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딱 느낌이 있니 없니 라는 걸 물어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라고 결과를 뱉어주게 되면 그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불리언이죠. 있는 경우에는 딕셔너리에 우리가 물어본 이 키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true 라는 값을 리턴을 할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false 라는 결과를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설명드린 내용을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키값 정보가 있는지 체크하기 위한 딕셔너리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만들기 위해 먼저 thisdig이라는 변수를 쓰시고 거기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묶고요. 그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브랜드, 모델, 이어라는 세 개의 키값과 그 키값에 매핑되어 있는 값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든 딕셔너리, thisdig이라는 딕셔너리에 이 모델이라는 키값이 존재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 모델 값이 존재를 하면은 얘는 true를 리턴을 할 거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라는 값을 리턴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if문을 넣었죠. 조건문을요. 그래서 이 this dictionary라는 데에 우리가 물어본 키값, 모델이라는 키값이 존재하면은 실제로 볼까요? 보시면은 모델이라는 키값이 thisdig이라는 딕셔너리 존재하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rue가 될 거고요. true가 되기 때문에 이 if 조건문에 매핑되어 있는 코드 블록이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yes, models is one of the keys 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딕셔너리의 길이를 저희가 길이를 셀 수 있는 이제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배웠었죠. 리스트, 튜플에서 또는 뭐 문자열에서 데이터의 개수를 하나의 자료 구조가 다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명령어가 뭐였죠? 랭이었죠? 랭이란 함수 이 안에 우리가 데이터를 세고자 하는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은 이런 값들, 자료 구조들을 넣어주시면 됐었죠? 딕셔너리도 똑같습니다. 딕셔너리도 똑같이 랭 뒤에 이렇게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약간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딕셔너리는 키
value, 그 하나의 키와 value가 하나의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키 밸류 페어를 넣었을 때 이 랭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출력되는 값이 6이 아니에요. 6이 아니고 몇 개의 키 값이 들어있는가. value는 그 키에 매핑되어 있는 하나의 페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에서 랭이라는 명령을 쓰시면요, 키 값을 기준으로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thisdig이라는 딕셔너리의 랭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면요,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